반갑습니다. 텔lep시스 주주 여러분들.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한번 보시면은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다른 종목들과는 좀 차별적인 부분인데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 글로벌적인 하방 압력이 경기 침체라든지 엔캐리 트레이딩 관련해서 어떤 수급의 빠짐 이런 것들 이제 언론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금리 인하가 좀 늦었다 이런 시선들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시각들에 의해서 다소 이제 외국인이 좀 빠져나갈 법도 한데 그런 와중에 이렇게 외국인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그런 종목이 바로 이제 랩칩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글로벌 하방 압력이 해소됐냐라고 이렇게 의문부호를 달아놨는데요. 하방 압력 몇 가지 있죠.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왜 해소가 되었는가를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SMH 반도체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면은 224일선을 정확하게 터치하고 반등을 했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이죠. 경기 침체라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여하튼 간에 반도체 지수 자체가 224일선을 정확하게 터치하고 반등해 주었습니다. 경기 침체라는 말이 쏙 들어갔죠. 그게 아무래도 그 지난주에 이 실업률이 4.3%로 발표되고 PMI 구매자 관리 지수죠. 구매를 별로 안 하면은 경기 침체로 본다. 이런 컨셉으로 이제 46.8이 나와가지고 50 이하로 나와가지고 경기 침체가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월요일 날 발표된 이 미국 경제 지표에서 이 대부분의 지수가 50 이상으로 나오면서 소비자 지수, 심리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50 이상으로 나오면서 경기 침체 너무 오버됐다. 이렇게 된 거죠, 시장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반등이 나스닥도 올라가고 있고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반도체 지수도 224일선을 터치하고 반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튼 이렇게 다음 날에 십자선으로 마감이 됐죠. 오늘 새벽에 마감이 된 종가 기준으로 십자선인데요. 이렇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슈퍼컴퓨터,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실적 때문인데 이게 매출액은 크게 늘었으나 EPS가 크게 줄면서 이제 그에 대한 우려로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향으로 슈퍼컴퓨터 납품 공급하는 업체로서 AI 데이터 센터향으로 어떤 수요 그 지표로 볼 수 있는 그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ASML, ARM이라든지 이런 새 업체 이런 업체들의 이제 실적이 아무래도 AI 반도체 시장에 대한 수요를 확인시켜 주는 업체가 되겠는데 ASML도 그렇고 이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도 그렇고 실적이 저렇게 나오다 보니 다소 마이너스적인 부분으로 작용해서 아무래도 시간 외에서 마이너스 10 몇 퍼센트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걸 감안하면 엔비디아도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고요. 시간 외에서. 그러면은 오늘 장 시작할 때 10시 반이죠. 장 시작할 때 개파락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서 내일까지 좀 장을 어떻게 종가로 맺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선행지수로서 다음날 우리 장에 영향을 미치는 지수로서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고 단기적으로 좀 그칠 가능성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 이슈는 조금 식었습니다. 식었으니까 이렇게 반등하는 것이고 그렇게 빠지는 것, 그렇게 음봉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개파락으로 시작하는 것, 그거는 애초에 좀 단발성이다.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실적은 분명히 잘 나올 거란 말이죠. 근데 하필이면 8월 28일 날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다소 마이너스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여하튼 간에 AI 데이터 센터양 확실하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을 바탕으로 토대로 본다면은 AI 데이터 센터양으로 어떤 매출액이 증가하고 영업이익률이 증가한다는 것 그것들을 확인했을 때 일단은 이 데이터 센터형으로 매출액이 증대할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사실. 그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하튼 간에 단발성으로 좀 빠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빠진 상태에서 어떻게 움직이냐. 음봉으로 마감한다면 내일 반도체 장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개파락으로 시작하더라도 이 어제 십자선을 뚫고 상승해 준다면 또 크게 또 반도체 시장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요인이 있죠. 경기 침체 요인. 그 부분은 이제 월요일 날 그 미국의 경제 지표가 많이 발표됐습니다. 여기서 실업률 4.3%, 뭐 PMI 46.8로 발표됐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소비자 심리 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됐는데 거기서 그 앞에 그 전주에 있었던 악재를 뛰어넘는 어떤 호재성 50을 거의 다 넘는 지표가 발표돼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나스닥이 반전을 한 겁니다. 나스닥 자체가 이렇게 상승 전환해서 올라가는 거고 여하튼 경기 침체 이슈는 조금 사그라들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슈가 있죠. 니케이 지수 한번 보시죠. 니케이 지수 보시면은 지금 이거를 동안 상승 전환했죠. 전전 날짜의 음봉을 뛰어넘는 양봉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상승 전환이 완벽하게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매물대 소화 흔적이거든요. 이게 매물대 소화했다라고 보여지고 개파락을 이렇게 하면서 음봉을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 매물대 소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지고 여하튼 간에 니케이 지수가 반등했다라는 것은 그 엔캐리 트레이딩이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저금리일 때 마이너스 0.1%일 때 그때의 그 엔화에 투자를 해서 다른 금리 높은 각국에 투자를 했다가 그 차익을 보려고 한 것인데 지금 금리 일본 금리 자체가 테이퍼링 되면서 0.25까지 오르니까 아무래도 그런 트레이딩이 있었던 자금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글로벌적인 그 지수가 다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좀 분석을 한 것인데 저는 그게 좀 미미하지 않나, 영향이 미미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간에 뭐 그것을 어, 이 니케이 지수가 반전되면서 그런 이론은 좀 사그라들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간에 이렇게 니케이 지수가 반전했다라는 것은 엔캐리 트레이딩 이슈는 좀 잠잠해질 법한 증거가 되는 상황입니다. 여하튼간에 세 가지 어떤 하방 압력이 지금 다소 해소되었죠. 그러면 이제 남은 부분은 중동 리스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하튼간에 조금 적응됐다라고 봐야 될까요? 증시 쪽에서 조금 전쟁 이슈는 하도 지금 중동 한번 전쟁했었죠. 하마스, 이란, 우크라이나 이런 사태들을 통해서 조금 내성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전쟁 이슈는 그런 점을 통해서 아무래도 전쟁 이슈가 그렇게 막 작용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세 가지 정도의 어떤 모멘텀 하방 압력이 다소 해결된 이 시점에서 봤을 때 보시다시피 23년도 수준으로 가격이 내려온 상황이죠. 매출액이 1,900억이고요. 시가총액이 2,000억입니다. 그러면 반도체 업종들 가운데서 다소 좀 낮은 그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텔레칩스 지금 뭐 삼성전자와 협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금 뭐 돌핀이라든지 AI 반도체 관련해서 좀 라이센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므로 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체입니다. 성장 가능성 높고 매출액 성장성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인데 아무튼 간에 그런 글로벌적인 하방 압력에 의해서 계속해서 내려간 상황이고요. 여하튼 간에 뭐 금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금리가 이제 9월 달에 인하되면 뭐 빅스텝으로 0.5% 빠질 가능성도 있죠. 그런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금리 인하가 있기 전에 이렇게 빠져서 사실 악재보다는 저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금리 인하 전에 이렇게 빠진 게 오히려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하튼 간에 이렇게 가격이 2023년 수준으로 빠졌다라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상황인데, 이런 이제 가격이 빠지는 순간에도, 도드라지게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중점적인 포인트죠. 여러 가지 지금 악재, 모멘텀 세 가지가 소화되었고, 그 소화되는 과정 속에서도 외국인이 이렇게까지 매집을 해왔다라는 것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2023년도까지 빠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가총액도 많이 빠졌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빠지면서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쌓였겠죠. 여기에 물리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매물 소화가
필요한데 그 매물 소화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외국인과 기관밖에 없죠. 기관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제 조만간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인이 이제 계속해서 매집을 해왔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려면 기관이 들어와야 되는데 기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매물대 소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큰 돈으로요. 그래서 앞으로 좀 어떻게 움직일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너무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는 하잖아요. 딱 보시다시피. 그래서 충분히 뭐 유망한 종목이고요. 같은 그 이후에 어떤 판단은 투자 판단은 개인적인 소견으로 하시길 바라면서 안전하게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이슈에서 아직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지 않았죠. 2분기 실적도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게 IP 기업은 지금 선반영이 너무 빨리 되었습니다. 너무 빨리 되었고 2025년도 2분기부터 좀 실적이 도드라지게 상승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24년도 아직 3분기, 4분기 남아있죠. 여기에서 실적이 다소 좋아질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실적 모멘텀으로 올라간다기보단 지금 근접하게는 금리나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다소 상승 모멘텀이 될 것으로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기대감으로 조금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여하튼 간에 그 25년도의 실적이 미리 선반영이 미리 되었다 라는 점에서 그 기대감이 다 빠진 상황입니다. 지금 이미 다 빠졌고요. 이제 빠질 때도 없어 보입니다. 조금 빠진다면 여기까지 빠질까요? 여하튼 간에 빠질 때도 없어 보이고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고 그 하방 압력 속에서도 외국인이 매집했다는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투자 판단 안전하게 하셔가지고 하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2분기 실적 때 또 다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